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뜨겁고 메마른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거의 재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보름 전에 연결했던 양평군 가뭄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고요. 오늘로 개장 한 달을 맞은 서울로 7017의 지금 이 시각 모습 살펴봅니다. 6월 2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모내기를 마친 뒤 또 한 번 시름에 빠진 양평군 연결해 봅니다. 각종 안전사고 우려와 보행 불편 지적을 받아온 서울로 7017이 개장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행자를 오토바이로부터 지키고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로구의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8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달 초 모내기를 앞두고 가뭄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경기 지역 농가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사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뭄에 대해 무감각할 수 있을 텐데 농가는 지금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보름이 지난 지금 농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오용석 기자. 네, 양평군 용문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는 논이 보름 전 제 기억으로는 오용석 기자가 모내기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 논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일에 저희가 리포트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삼성리 38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논들, 바로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강이나 하천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논인데요. 예. 이달 초 취재했을 당시의 화면을 한번 참고로 보시죠. 예. 자, 말 그대로 이게 논인지 밭인지 이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메마른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6톤 소방차가 가뭄 급수 지원에 나서서 찾아와 줬지만 예. 당시만 해도 결안으로 바위치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모내기가 가능할 정도로 논을 적실 수 없었. 예. 오용석 기자. 쏟아붓고 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연출이 될 정도였습니다. 예. 자, 그랬던 논이 급수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모내기라도 끝냈으니까 일단 농민들은 한시름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저 또한 그랬기를 바랐는데요. 앞서도 논의 모습을 화면을 보셨겠지만 이 네. 급수가 지원이 돼서 모내기를 했지만 물이 점점 줄어들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천수답에 물을 대주기 위한 밑에 있는 웅덩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차로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씩 한 번에 6톤 가까운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렇게 점점 말라가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국 소방차 급수 지원으로도 논에 충분한 물을 대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농가에서 이 식수까지 활용해가면서 논에 물을 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메마른 하늘이 정말 무정하기만 합니다. 이 급수 지원에 나서는 소방서도 어떻게 보면 화재와 구급 현장 출동만으로도 힘들 텐데 가웬일을 하느라 더 힘드실 것 같네요. 네, 이번 가뭄 사태 어디 이제 하늘의 탓만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양평군 소방서가요, 가뭄 급수 지원에 나선 게 지난달 23일부터였으니까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 하루에 4-5차례씩 지역의 농가를 돌면서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60회 정도 출동을 했고요. 예. 실어나른 물의 양만도 300톤 가까이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내기는 끝났어도 물 부족 그리고 가뭄에 고민해서 털어내놓지 못하고 있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현지 지형 여건 때문에 중간에 통신 상황이 잠시 좋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오용석 기자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 화면 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농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양평군 연결해 봤습니다. 이번에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이 고가도로를 활용한 첫 공중보행로로 주목받은 서울로 7017이 오늘로 개장 한 달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은 반면에
각종 사고와 문제점도 지적됐었죠. 서울로 7017 한 달을 되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진기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로 7017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각종 이슈들이 있어서 꽤 오래전에 개장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됐네요. 자, 먼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는지 집계가 됐습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매 주말에는 꾸준히 10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몰려들고 있고요.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방문객 1,000만 명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개장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란들이 있었죠.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전해드렸는데 그동안의 논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개장한 지 열흘 만에 30대 외국인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로 개장 전부터 꾸준히 진행돼 오던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낮은 펜스 높이와 부족한 경비 인력 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일단 경비 인력을 16명에서 2배가량의 31명 정도로 늘린 상황이고 예. CCTV도 기존 30대에서 42대 정도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도 보도드린 바가 있는 슈즈트리 흉물 논란도 있었습니다. 서울로 7017 개장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3만 켤레의 버려진 신발들이 주는 불쾌감 때문에 이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 지금 보시면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네. 며칠 전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이 부실공사 논란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서울로 7017은 보행로임과 동시에 공중공원으로 이 역할을 한다고 홍보를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곳곳에 식물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이 때문에 식물들의 관리도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또 서울로 7017이 또 모두 콘크리트로 돼 있다는 점도 지적으로 받아왔죠. 대표적으로는 여름엔 더 덥고 겨울엔 더 춥다는 지적인데, 자, 진 기자, 지금 서울로 7017 위에서 체감하는 더위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32도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온도계에서 보면 제가 1시간 전부터 와서 이 온도계를 재고 있는데 예. 이미 낮 최고 기온은 훨씬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예. 33, 4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위에서 내리쬐는 열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열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콘크리트로 또 돼 있으니까 굉장히 삭막한 느낌도 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더운데 시민들이 정작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늘막 역할을 할 수 있는 텐트를 15개 정도 설치를 하고 또 그늘막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 기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옆에 투명 펜스가 1.4m 높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사람 키보다 더 높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이 바로 밑으로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원래부터도 1.4m보다 더 높은 3m 정도 되는 높이로 설치가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1.4m 높이의 강화 유리 펜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서울시가 밝혔던 그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해서 회전하는 핸드레일로 바꾸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바뀐 상태입니까? 네, 아직 이 역시 바뀌어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 보시면 아직까지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핸드레일처럼 돌아가지 않는 이 기존의 핸드레일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개장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이슈들을 낳은 시설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다는 반증이겠죠. 자, 박원순 시장도 조금씩 더 빛이 날 거라고 전망도 했고요. 자, 진 기자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울로 7017 어떻게 운영될 전망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개장 초기에는 완성이 되지 않아서 문을 열지 않았던 카페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는 이 직장인들을 위한 휴식과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서울로 7017이 야외이다 보니까 이 야외라는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오는 7월에는 여름 행사로 이제 밤에 시원하게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기획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많은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로 7017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자, 한 달 동안 200만 명, 분명히 여기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민들의 기대감은 물론 이 볼멘 소리까지 앞으로 서울로 7017에 반영이 돼야겠죠. 서울로 7017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5년 물건 하역용 이륜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인 포켓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와 이륜 오토바이를 분리시켜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과연 설치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짚어봅니다. 종로구가 지난 2015년에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 종합시장 앞 7개 구간에 보도와 주차 공간이 완벽히 분리된 이륜자동차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잘 설치돼 있을까? 해당 구역에 찾아가 봤습니다. 실제로 포켓 주차장은 마련돼 있었고 보행자와의 분리를 위해 안전 펜스와 안내판도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은 잘 되고 있을까? 이곳은 동대문 종합 상가 앞의 포켓 주차장입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가 물건을 나르는 1시간여 동안 될 수 있도록 한 순환식 주차장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출퇴근용 스쿠터들이 대고 있어서 물건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들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주정차 금지 구역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출퇴근용 및 장기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구간은 출퇴근용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도 출퇴근용 오토바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하역용 오토바이는 지정해 놓은 경계선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봐, 딱 대놓고 올라가잖아. 그럼 최하 2시간, 3시간. 출퇴근하는 데는 저쪽에 공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저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으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주정차하면서 주변 교통 흐름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택시가 많이 쓰니까 또 엄청 불편해요. 막 할 때 막 택시 기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종로구는 이외에도 청계천로에 5곳의 포켓 주차장을 더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청이 포켓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구역은 단 한 곳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군데만 하게 된 거예요. 전용이라는 표지판 같은 거랑 보행자랑 분리하는 그런 경고하는 부분은 서울관리과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설치가 됐는지는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구청에서 알려준 청계천로의 포켓 주차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포켓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없고 오토바이들은 일반 인도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보도자료에서 5곳의 포켓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단 한 곳에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주차할 곳이 없는 오토바이는 인도나 사람이 건너도록 만들어진 청계천 다리 위를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쭉 서 있잖아요. 저게 오토바이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다니는 다리죠.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어갖고 이제 또 막 민원들 놓으면 와서 단속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면 맨날 똑같아져요. 의류 봉지함이 많은 종로구의 특성상 포켓 주차장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포켓 주차장은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당초 설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꼭 필요한 부분에 확대 설치되고 관리 역시 잘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송지현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20분 만에 잡혔지만 위층에 살고 있던 주민 50살 안모 씨 등 8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또 집안에 있던 가구와 전자제품 등이 소실돼 1,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성북구 한 일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과 2층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냉장고와 집기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하남시 검단산에서 하산 중이던 등산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자 67살 유모 씨는 긴급 출동한 소방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유 씨가 자갈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쯤 강변북로 잠실 방향 진입램프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이 전소되는 등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왕릉 보건계 획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가 학교 유치를 본격화하며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열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유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송파구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공식화하며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현재까지의 현황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알리는 등 유치 의지를 집결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와 환경 분야 전문가, 구청장과 실무진이 패널로 참여해 주민들과 문답식으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많은 주민분들, 그런 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주민들은 운동장 시설이면서 수십 년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대상지가 학교 유치로 인해 개발된다는 것에는 환영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우리하고 경쟁 유치를 해야 되는 경기도 고양시하고의 고양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인구 밀집과 교통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고 대상 부지 안에 있는 생태경관 보전 지역 보호와 관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버스 노선이 없는데 향후에 이거 유치시킬 계획이 있으면은 어떻게 대중교통이 어떻게 활성화될 건지 그 여부를. 저 생태습지가 우리의 고유 자산이고 하나의 저희의 경쟁력이 되는 거지. 이에 대해 구는 지하철 3호선을 대상지까지 연결하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생태경관 보전 지역은 서울시에 건의해 단계적으로 생태공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토지 보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 서울시 예산은 불가능하다. 한편 송파구는 구의 다양한 계획과 유치 논리 등을 담은 제안서를 현재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서가 완료되면 이달 중 학교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달 한국예술종합학교 측과 MOU도 체결해 학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도심 속 아이들. 딱딱한 콘크리트 방과 플라스틱 장난감이 요즘 아이들 놀이 문화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 수 있는 모험 놀이터가 중랑구에 조성됐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숲속이 아이들의 모험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외줄에 의지한 채 공중에 매달려 다리를 건너보고 통나무를 건너는 방법에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냅니다. 그중 단연 인기는 케이블카. 시원하게 숲속을 가르는 모습이 정글북의 주인공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은 해설관님과 함께 우리는 그냥 건너고 타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타니까 재밌었어요. 중랑구 망우산 숲속에 새로 조성된 모험 놀이터입니다. 철과 플라스틱 등으로 조성된 기존 놀이터와 달리 자연 친화적 소재로 만든 놀이기구가 배치됐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모험 시설과 함께
학습과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2016년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또한 이곳에 놀이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다용도 쉼터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습, 놀이, 또 휴식까지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용마산과 봉화산에 이어 지역 내 세 번째 숲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은 모험 놀이터. 군은 앞으로 구릉산 일대 부지에 자연 체험 숲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파주시가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율을 확대합니다. 성인 요금 대비 청소년 요금 할인율은 서울이 40%, 인천 30%, 경기도가 20%인 가운데 파주시가 30%까지 할인폭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지난 5월 27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1,000원에서 870원으로 인하됐고 마을버스는 오는 7월 29일부터 920원에서 810원으로 할인됩니다. 이번 추가 할인에 따라 버스 요금 부담 비율을 운송업체와 경기도, 파주시 간 70대 30에서 65대 35로 조정해 지자체 부담이 증가합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건물 밀집도가 높은 강남 3구와 영등포, 양천구의 기온이 다른 자치구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대도시의 특성상 열대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의 대부분은 낮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죠. 또 냉방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고 주소를 찍고 찾아가면 엉뚱한 곳이 나오기도 합니다. 매년 무더위 쉼터는 늘고 있지만 지난해 온열 환자는 2배 이상 늘었다는데 무더위 쉼터인지 무더운 쉼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